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양 소노는 직전 가스공사전에서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며 완승을 거뒀다. 이정현이 공격 전개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경기 템포가 안정됐다. 나이트는 골 밑에서 리바운드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존재감을 보였다. 캔바우는 외곽과 돌파를 오가며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빅3과 동시에 제 몫을 해줄 경우 소노의 경기력은 분명 경쟁력이 있다. 다만 빅3 의존도가 높아 한 명이라도 막히면 공격이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벤치 자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도 시즌 내내 반복된 약점이다. 수비에서 한번 흐트러지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도 잦다.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페인트존 수비에서 파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경기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정현의 볼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체력 부담도 함께 커진다. 결국 소노는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추격이 쉽지 않은 팀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버티는 힘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KCC는 SK 원정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허웅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쇼롱은 골 밑에서 리바운드와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졌다. 외곽과 인사이드가 동시에 살아나며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졌다. 최근 경기에서는 볼 흐름도 한층 매끄러워진 모습이다. 세컨 옵션들의 슈팅 성공률이 올라간 점도 고무적이다. 수비에서도 활동량이 올라가며 실점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완전체 전력은 아니지만 현재 흐름은 분명 상승세다. 특히 허웅의 컨디션이 올라오며 공격 안정감이 커졌다.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득점 효율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상대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있다. 원정이지만 최근 기세를 이어갈 여지는 충분하다. 소노의 빅3을 상대로도 높이와 화력에서 밀리지 않는다.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은 KC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소노는 홈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후반 집중력이 변수다. KCC는 최근 공격 밸런스와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났다. 빅3 의존도가 높은 소노보다 전개 옵션이 다양한 KCC가 유리하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벤치와 마무리 능력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흐름상 KCC가 경기 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우리은행전 대패로 흐름이 크게 꺾였다.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며 초반부터 끌려가는 경기가 됐다. 이주연과 이해란이 분전했지만 공격 전개는 단조로웠다. 전체적인 슈팅 성공률이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며 세컨 찬스를 내줬다. 연승 기간 동안 보였던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내려왔다. 주전 의존도가 높아 경기 흐름이 끊기면 회복이 어렵다. 벤치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카드가 부족하다.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며 외곽 실점이 늘어났다. 공격에서도 볼 흐름이 정체되는 시간이 길다. 홈 경기이지만 현재 컨디션은 불안 요소가 많다. 초반 실점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경기 운영이 힘들다. 강팀을 상대로는 버티는 힘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신한은행 원정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진한이 골밑을 장악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이이지마사키는 공격과 조율을 모두 책임졌다. 정현과 박소혜 등 국내 자원들의 컨디션도 좋다. 수비에서 상대를 40점대로 묶는 집중력이 인상적이다. 전반에 승기를 잡고 후반에는 로테이션까지 가동했다. 경기 운영이 매우 안정적인 팀이다. 템포 조절과 실점 관리 능력이 리그 최상급이다. 특정 선수 의존도가 낮아 흔들림이 적다. 원정에서도 경기력 기복이 거의 없다. 상대 약점을 빠르게 공략하는 전술 완성도가 높다. 삼성생명의 단조로운 공격은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하다.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하나은행은 공수 밸런스와 경기 운영 모두 안정적이다. 초반부터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전력과 최근 폼 모두 하나은행이 앞선다. 변수가 적은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연패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현대캐피탈전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웠다. 디미트로프의 결정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차지완이 분전하지만 부담이 과도하게 쏠린다. 리시브 흔들림이 세트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앙 활용이 줄어들며 공격 루트가 읽히는 흐름이다. 세트 후반 범실이 반복되는 점도 문제다. 한 세트를 따내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홈 경기이지만 흐름 반전 요소는 제한적이다. 블로킹과 수비 조직력에서도 기복이 크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다. 강팀을 상대로는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경기 운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은 싸움이다. KB손해보험은 대한항공전 패배에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비에나가 여전히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나경복과 야쿰의 지원도 안정적이다. 삼각편대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파괴력이 크다. 리시브 라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세트 초반과 중반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 범실을 놓치지 않고 점수로 연결한다.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력 기복이 크지 않다. OK저축은행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대응이 가능하다. 블로킹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세트 후반 집중력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체력적인 여유도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전력은 한 수위다. 무난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OK저축은행은 공격 의존도가 너무 높다. KB손해보험은 전개 옵션과 마무리 능력이 안정적이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원정이지만 흐름은 KB 쪽이다. 이변 가능성은 낮다.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패배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조이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지만 의존도가 지나치다. 국내 선수들의 공격 지원이 거의 없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세트 전개가 불안하다. 수비 조직력도 쉽게 무너지는 편이다. 세트 중반 이후 범실이 급격히 늘어난다. 홈 경기에서도 반전 요소는 제한적이다. 상대가 강팀일수록 실점이 누적되는 흐름이다. 중앙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 공격 패턴이 단순해 블로킹에 자주 걸린다. 조이가 막히는 순간 대안이 없다. 후반 집중력도 떨어진다. 경기 운영이 어렵다.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정관장전 셔츠아웃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다. 카리가 공격에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다. 자스티스와 국내 자원들의 조합도 안정적이다. 블로킹과 수비 조직력이 살아났다. 전개 루트가 다양해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리시브 안정감이 높아 세트 운영이 매끄럽다.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페퍼저축은행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최적의 매치업이다.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과 사이드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후반에도 집중력이 유지된다. 전력 차이가 분명하다. 무리 없는 운영이 가능하다. 완승 시나리오도 충분하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 의존도가 너무 크다. 현대건설은 전개와 조직력에서 확실히 앞선다. 초반부터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력 차이가 그대로 반영될 경기다.